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 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이렇게 고양형 비대면 진로 체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현재 회의 내용은 유튜브에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채널에서 녹화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추후에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오늘 병행해서 진행되는 방식이니만큼 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셔가지고 스캔을 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추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지금 카카오톡을 여시고요. 카카오톡을 여시고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신 분들은 이제 여셔서 자, 카카오톡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을 여시면 이게 점 3개짜리가 있습니다. 점점점 3개를 누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짝대기가 하나 들어있는 약간 그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로 화면을 바꾸시고 앞에 있는 QR을 잡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클릭 잡으시고 확대 안 하시고 잡아도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있는 것들 잡고 내용들 한번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진행하기 전에 이제 설명회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너무 짧게 만들었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설명해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비대면 진로체험 개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고양형 비대면 진로체험 패키지 안내 후에 저희가 사례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1시간 이내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진행하는 동안에 집중을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QR 못 찍으셨어요. 앞으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요거를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네. 그러면 이거 진행하기 전에 저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사실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면은 어렵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주변에서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와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교육청에서 오병희 장학사님 참석해 주셔서 인사 말씀 듣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학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학교에서 되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패키지를 택배 받은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그 1위가 택배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온라인 체험 활동하는 이 패키지가 왔을 때 가장 행복했다. 완전히 택배 받은 기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우울했던 날들이 좀 많았죠. 근데 지나간 날은 이제 우리 역사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현재밖에 없고 현재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했냐고 하면 코카콜라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 계신 이 분들이 우리한테는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또 받아서 우리끼리 또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체험센터 직원들하고 또 그동안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써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요. 제가 항상 이것저것을 많이 벌려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안 하시고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오늘같이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저희 센터장님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센터장 이종순입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체험처 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저희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저희 진로센터와랑 고양시랑 교육청이랑 저희 진로교사 선생님들이랑 급하게 상반기에 비대면 진로체험 패키지를 4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지금 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학교에서 엄청 호응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현재 오늘 이 체험처 설명회를 한 것은 이제 그 4개 기관만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그 지역의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유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 또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늘 설명 들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저희가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예, 가장 멀리서 오셨어요.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에 교육부에서 지금 비대면 쪽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담당해서 연구하시는 박동찬 연구원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의 한국직업력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센터에 계신 분들은 좀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체험처 분들을 현장에서 뵙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비대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와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부 중앙하고 지금 전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분들하고 좀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 올해 들어서 계속 화두잖아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전국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체험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학교에서도 체험이 진행이 쉽지 않고 체험처에서도 진행이 쉽지 않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이제 고양시처럼 온라인 비대면 진로 체험을 개발하고 운영한 센터들이 전국에 몇 개의 이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온라인 진로 체험을 좀 선도하는 센터들이 몇 군데 이제 계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체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존의 체험하고는 뭐가 다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센터 분들도 많이 좀 당황을 하셨었고 체험처 분들도 이걸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오기 전에 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즘 검색 결과가 좀 잘리긴 했는데 맨 위에 고양이 있습니다. 이따 고양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맨 위에가 이제 고양시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각 지역의 뭐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뭐 각 이제 센터에서 문화의 집 이런 이제 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이제 기관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사실 일반 이제 지역의 진로체험 지원 센터는 굉장히 좀 열악한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체험처 이렇게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프라나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진로 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센터나 체험처에서 좀 잘 소화를 하시겠다 싶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 진로 체험이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좀 살펴보려고 하면 다들 그 꿈길 한 번씩은 써 보셨죠? 꿈길에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꿈길에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개편이 돼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프로그램, 이건 이제 프로그램 검색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오프라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꿈길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프로그램 올리시는 거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요것만 선택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꿈길에는 쉽게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요거는 요게 이제 그 체험처 분들께서 꿈길에 프로그램 올려주실 때 방금 전 건 다른 프로그램 검색하실 때 여기도 보시면 프로그램 정보에 프로그램 그 체험 유형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요것만 하나만 선택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니까 아마 꿈길 사용에는 그렇게 큰 이렇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꿈길에는 그렇게 좀 어려움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보통 이제 저희 진로 체험 프로그램 만들 때하고 보시면 차이점은 크게 영상 장비나 온라인 플랫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제 체험처 멘토분들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체험이 그 현장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온라인 진로 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남을 수도 있고 이게 밖으로 공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저작권, 뭐 소유권 이러한 문제들이 걸쳐져 있다는 거, 그거만 좀 제외를 하면 기존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거하고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셨을 때 저희도 이제 각 센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센터에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는지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좀 대규모의 인원이 체험처에 와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면 그냥 그 한 번으로 많은 학생하고 컨택을 할 수도 없고 피드백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기존의 체험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진로 체험을 운영을 해봤더니 소규모의 인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키트를 활용한 진로 체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한 피드백을 학생들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피드백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사례들이 좀 저희가 이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체험처에서 많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제 멘토링 혹은 현장 직업 체험형 혹은 현장 실무 체험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강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 멘토들 같은 경우에 뭐 학과 소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마 체험처에서 이제 현장 직업 체험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 체험처에서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실 유형은 아마 현장 직업 체험형 혹은 직업 실무형 요
거 같은 이제 유형이 많이 이제 해당이 되실 텐데 요 사이에는 주로 이제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처에서 키트를 좀 개발하시면 이 키트를 이제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진로체험지원센터 분들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긴 하는데 키트를 학교로 보내주시거나 집으로는 안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집으로 보낼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서 각자 가정으로 보낼 경우에는 선거법 이런 것들에 좀 저촉이 돼서 학교로 못 보내는 경우에는 그 체험을 이제 진행하고 싶은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수령을 해 가신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진로 체험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 체험, 온라인 멘토링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대학이나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진로 진학 상담도 줌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아마 올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줌이라는 이제 화상 그 회의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일부 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스튜디오를 좀 구축한 데도 있고요. 그 아주 일부의 이제 센터고 보통은 줌하고 유튜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참고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체험 활동 진행을 할 때 다회기로 할 거냐 단회기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 체험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체험처하고 이제 센터하고 좀 프로그램 컨텐츠 협의를 하셔서 몇 회 차에 쪼개서 요거를 이렇게 운영을 할 거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센터하고 좀 요거는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일반 이제 현장 진로 체험 운영할 때에도 멘토링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강사분들이 이제 강사료를 드리고 이제 하시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냐? 그리고 다회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강사비를 이제 주냐? 이제 그런 이제 문의들이 좀 이제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를 보시면 1회 촬영에 이제 이건 이제 한 사례일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진행하시게 되면 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좀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고 학교에서 활용을 할 경우에 학교에서도 이걸 유료로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을 할 건지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운영 사례를 좀 이렇게 모아놨고요. 만약에 대학생들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대학생들 봉사활동 시간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로 체험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이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게 ICT 기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비는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비는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이제 좋은 장비 그런 것들이라기보단 정말 지금도 이제 저희 유튜브 라이브나 녹화를 여기 앞에 보시는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랩탑으로 저희가 이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소한의 장비는 필요한데 이런 이제 지역이나 센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인프라의 확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센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장비가 현재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내가 장비가 없더라도 센터나 아니면 다른 학교나 이렇게 협력해서 좀 콘텐츠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험처에서는 꼭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작권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센터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강사와의 이제 컨텐츠 소유권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강사분들 포함 이제 체험처 분들도 아마 포함이 되실 건데 체험처하고 센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이제 사례는 센터가 일정 기간 소유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유권이 뭐 강사한테 넘어간다든가 해서 그런 내용들은 원래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아마 이제 컨텐츠를 이제 직접 만드실 때 좀 염두에 두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뭐 불미스러운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뿐만 아니라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센터에서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영상 요즘엔 저희 영상 만들면 뒤에 이제 음악 깔고 아니면 자막으로 이제 자막 놓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폰트나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좀 저촉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따로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요. 올해 4월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해서 원격 교육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할 때 어떻게 저작권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처 분들도 만약에 센터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실 경우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처에서 만든 개발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사례인데요. 체험처 강사분께서 이제 만들어서 공급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물론 이제 체험처 그 강사분에게 있고 학교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더라도 학교 이외에 다른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온라인 콘텐츠가 활용되지 않도록 요거는 이제 센터에서도 학교에 좀 알려주셔야 되고 체험처 분들도 내 콘텐츠는 내가 이제 제공한 학교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처에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 센터와 학교도 체험처하고 센터 학교 공동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도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뭐 출처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학생들의 진로 체험, 뭐 수업을 위한 목적임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작권 경고 문구 등을 좀 포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학생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 개인의 얼굴이라든가 교수 얼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도 또 새로운 유형의 어떤 범죄 뭐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나쁜 이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우리의 컨텐츠는 이제 저작권 그리고 강사의 이제 우리가 이제 얼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른 공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한번 주지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시고 난 뒤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평가 및 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다고 하시면 유튜브에 이제 밑에 댓글들도 달릴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이제 평가 및 관리가 더 현실적이고 더 쉬운 그런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요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신 박동찬 연구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저희 이렇게 비대면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어제에 저길 다녀왔어요. 그 꽃박람회 쪽도 다녀왔는데 거기서 오신 프로그램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심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 같이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면 어떡하냐, 전달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고 해도 이게 정말 학교에서 이게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게 고양형 비대면 진로 지원 패키지라는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는 현장으로 가서 체험을 진행하는 게 기본 포맷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현장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체험처들이 학교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체험처들이 비대면 쪽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고양형 진로 체험 패키지를 이제 고양형 비대면 진로 체험 패키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을 좀 안내를 쭉 해드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눠드린 종의 일정이 있는데요. 일정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하는데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내용은 그 12월까지 이번 연도에 진행이 되고 요 고양형 비대면 진로 체험 패키지 같은 경우에 하는 이유는 저희 체험처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학교하고 만날 수 있는 첫 미팅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보통 학교 교실에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학생의 자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있고요. 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 자료하고 1인 키트를 제공해 드리는 형태의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대상은 이번 연도는 지금 1학기 때 14개 중학교가 그 시범 사업으로 돌아갔고요. 2학기 때는 27개 중학교 중에 현장을 포기하고 이제 비대면 돌아가겠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들이 지금 저희가 중학교가 지금 시기에 지금 현장을 나갈래 말래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학교장님들 그의 좀 재량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쉽사리 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면을 좀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을 해드려야 학교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 운영 일정입니다. 8월 7일까지 참여 기간 모집을 할 거고요. 이건 진로센터에서 서식을 나눠드린 것 같고 접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4일까지 이제 비대면 지원 희망 학교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진로교사 협의회에서 협의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8월 12일 정도에 저희가 그 뒤에 뭐 선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참여기간 신청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오실 건데 그중에 저희들이 좀 그 진로 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선정하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8월 12일 정도에 저희들이 그걸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다음에 8월 24일 날 이제 학교와 체험처 간의 체험처 매칭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키트를 학교에 9월 10일까지 발송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걸 갖고 학교에서 체험이 연간 진행되는 일정을 따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 체험 구성은 그 오리엔테이션과 기관 및 직무 소개 영상 시청하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장,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보통 2시간 45분씩 2시간 내서 90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앞에 15분은 기관과 직무를 소개하는 영상이 이제 준비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기관에서 만들어 주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60분간 체험 활동 영상을 아이들이 보면서 할 수 있는 1인 키트, 체험 키트를 제공해줘서 60분간 체험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기관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마무리가 되는 건 15분은 질의응답과 설문지는 저희 센터에서 모아서 피드백을 드리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그 만들어서 주세요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있어요. 먼저 수업 개발할 때 저희 쪽 그 부장님들이 컨설팅을 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이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영상 제작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거에는 촬영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촬영 장비, 그리고 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을 좀 찍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신청서란에서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칭 지원이 저는 가장 큰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학교한테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선택하시면은 제가 그 몇 날 며칠 날 어느 학교가 몇 군데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는 걸 모아서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컨택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이번 패키지 사업에서는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약점이 좀 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희망하는 걸 선택하도록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게 좀 재밌게 좀 개발을 해주셔야 학교에서 선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무리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최대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만들어서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체험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요거 프로그램 개발하신 다음에 나중에 꿈길 통해서 또 이제 학교들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등록을 하시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릴 거고, 24일 정도에는 저희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모아서 학교로 공문을 뿌려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 컨설팅을 받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살 수 있는 게 한 20개 돼요. 그래도 20개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진행한 비대면 체험 패키지로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로 공문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될 때 어떤 프로그램은 한 5천 원 들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2만 원 들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3만 원 정도 들 수도 있어요.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한 10,000원까지, 최대 10,000원까지 1인 키트에 대해서 제공해드리는데요. 부가세하고 그 배송료는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포장 겉면에는 꼭 고양형 비대면 진로 체험 패키지 표기해 주시고, 패키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가 비용이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5,000원짜리 프로그램 이번에 패키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학교에 제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5,000원의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후에 학교하고 저희 패키지 하는 거 말고 그냥 꿈길 통해서 연결될 때는 그냥 15,000원으로 올리셔가지고 선택되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될 때는 저희가 최대 1인당 10,000원까지. 근데 저 하다 보니까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건 7,500원짜리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7,500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10,000원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돈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약간 더 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번에 질문 응답하고 설문지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꿈길 등록 조력을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 모두 모아서 학교로 공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금액 보고 이거는 이 금액에 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 꿈길 찾아 신청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연락을 다이렉트로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모집 진행될 때 저희들이 이제 종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집 대상은 꿈길 등록된 고양시 관내 체험기관이고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은 서류 기반으로 진로교사 협의회에서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관 및 주제별로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저희가 패키지 프로그램을 같이 가려고 하고요. 단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선정될 수 있으니까요. 고려하셔서 저 현장 체험이랑 똑같아요. 직무 들어가고 체험처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위한 체험이 있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워낙에 체험을 좋아하니까 체험 시간이 긴 것뿐입니다. 저희는 원래 현장과 그 기관과 그 직무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방점을 두고 진행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 요건은 영상하고 1인 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현장에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신청서 양식이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것으로 그 참가 사업 신청서하고 수업안, 활동 자료는 제가 붙임으로 붙여드렸어요. 그 서식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활동 자료는 선택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채워주시는 게 저희들이 선정하고 검토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고요. 그 사이에 작성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신청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그 차주 한 월요일 정도에 저희 부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8월 11일 날 이제 어느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개별 기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부침자를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 확인 가능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안 예시 붙여드렸고요. 참여 신청서 내용 붙여드렸고, 이제 수업안 서식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활동 자료 부침 4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빼고 앞에 있는 2개만 제출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설명을 쭉 드려도 실제적인 걸 보시기 전까지는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에 6월달 정도에 한 달 정도를 거쳐가지고 4개 기관하고 같이 요거를 시범 사업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장님하고 기관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4개 기관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관, 저희하고 가장 좀 잘 만들었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희 그 도래울중학교에 이승희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카톡방에다가 계속 올리셔가지고 내용을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래울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이승희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직업 체험 또는 진로 체험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양형 비대면 진로서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장 직업 체험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고양시에 있는 직업 체험처에 가서 직업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진로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고민 끝에 비대면으로 뭔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고양시 혁신교육팀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장학사님,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센터 팀원들, 그리고 진로교사,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처음에는 5개 기관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비대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 동안에 이제 만들어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5개 이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첫 번째 이제 MBC 아트가 있죠. MBC 고향에 MBC가 있는데 그 MBC에서는 이제 방송 미술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직업을 한번 알아보고 복면 가왕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면 가왕 그 무대를 한번 제작해 보는 그런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향 스마트 시티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IoT나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직업 소개를 좀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로 제작한 DIY 램프를 한번 만들게 해보자. 세 번째는 이제 고향 국제 꽃 박람회 재단이 있죠. 고양시에서 가장 이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화훼 산업 관련해서 직업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 말린 꽃, 말린 꽃을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켜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는 바이오 관련해서 직업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도 엄청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 소독제를 직접 한번 만들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고안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모터스 이제 고향에서는 자동차 관련 미래 기술을 알아보고 자율 주행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걸로 좀 미뤄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그 MBC 아트와 손을 잡고 프로그램 및 또 진로 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MBC 수업 지도 일단 우리 그 체험처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업에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만들어 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시간 정도 이제 아이들하고 진행할 수업 지도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뭔가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1인 키트를 또 만들어 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해서 그 직업을 소개하는 동영상, 그 동영상은 10분 정도 내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키트가 만들어지면 그 키트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동영상으로 좀 담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든 MBC 아트와 관련해서 이제 수업 지도안 맞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유인물 보시면 그냥 일쪽 정도로 간단하게 수업 지도안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중학교 그 1시간이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분 정도, 2시간을 이제 연달아서 한다 그러면 90분 정도로 수업 지도안을 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은 20분 내외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안에 두 가지의 동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체험처 관련해서 그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 10분 내외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키트 관련해서 이 키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동영상을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아이들이 그 동영상 2개를 보고서 키트를 가지고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학기에 지금 여러 학교들이 실제로 그 키트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는데요. 2시간 정도 딱 맞춰서 거의 대부분 끝나고 활동을 잘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험처에서는 도대체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한 거야와 관련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복면 가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그대로 쓰면은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복면 가수, 가수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복면 가수, 이 이제 방송 미술 관련해서는 크게 4개 직업군으로 나뉘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무대 의상 디자이너, 그 다음에 소품 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세트 디자이너, 그 다음에 특수 분장사를 포함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렇게 크게 4개 직업군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특수 분장을 이제 한번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수 분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BC 아트 PD님하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1인 1키트는 그건 힘들다. 5명을 한 모둠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5명을 한 모둠으로 해가지고 특수분장 그 키트를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던 그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함께하는 모둠으로 함께하는 활동 안 되겠다. 1인 1키트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가 센터에서 있어서 저희가 또 급히 이제 특수분장사라는 직업 체험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세트 디자이너 관련 체험을 시켜보는 게 어떠냐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방송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PD나 작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프로그램을 빛내줄 가상 공간, 즉 세트가 되겠죠. 세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트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2D 평면으로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2D 평면도를 보고 바로 세트 제작을 진짜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 3D로 구현을 시켜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면 괜찮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세트 디자인을 체험을 시켜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2개의 그 특수 종이로 만든 이제 복면 가수 세트 관련된 그 종이가 2장 나갑니다. 이거를 일단 다 이제 오려요. 오리고 나서 계속 보여줘 보세요. 양면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또 아까 그 키트 관련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2번째 사진 폴더에서 두 번째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복면 가수의 무대가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 가수가 딱 이제 무대 중앙에 등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MBC 아트와 이제 이번에 제가 같이 그 협업해갖고 만든 그 세트 디자인 진로 체험 키트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다른 이제 상반기 1학기에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진로 체험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진행한 학교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집에 있는데 이제 동영상 보내주고 또 키트를 미리 전달하고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애들이 활동 내용을 찍어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또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라.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로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다 해가지고 학교로 배달을 시켜주시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에서 만든 그 체험 키트예요.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서 그 DIY 램프를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보여드린 복면 가수 무대.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만든 손 소독제 키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국제 꽃 박람회 재단에서 이제 만든 말린 꽃을 가지고 뭔가 이제 활동을 시키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뭐 어떤 인생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택배가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1학기에 지금 몇몇 학교들이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2학기에 그 진로 그 패키지를 어떻게 이제 하고 싶으냐라는 의견을 그 각 학교 그 부장님들께 여쭤봤어요. 아직 1학기에 이제 실시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면 직접 그 직업 체험처에 가서 체험을 시키고 싶다라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냥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그 비대면 어떤 진로 체험 그 패키지로 신청을 하겠다라는 학교들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비단 진로센터에서 그 공급해주는 그 패키지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학교에는 사실 지금 다양한 그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1학년 그 자유 그 학년제 관련해서는 주제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뭔가 공급을 하면 활용하실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모든 전교생들이 무조건 한 동아리에 들어서 창체 동아리에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2학기에도 그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동아리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고민을 하세요. 도대체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뭔가 아이들한테 쥐어주고 집에서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양형 비대면 그런 그 진로 체험 패키지가 조금 다양하게 구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다양한 활동들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조금 홍보가 돼서 많이 보급이 되면 비단 그 진로센터에서 보급되는 진로 패키지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기대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험처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지금 기간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짧다면 짧고 좀 그런 기간인데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좋은 그 활동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어려우신데 새로운 방식이라서 아마 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많이 푸시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안내를 아까 해드려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집 대상은 꿈길에 등록된 고양시 관내 체험기관이고요. 제출 서류 기반으로 이제 진로교사 협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요건은 영상 제작, 1인 키트 제작 및 배송이 가능한 기관이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가 신청서랑 수업안은 필수로 주셔야 되시고 선택적으로 활동 자료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 일단 좀 급박하긴 하지만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정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1일 개별 안내 및 진로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결과는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질의응답 받을 건데요. 제가 오픈 채팅방 활용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냈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국 사람들 교육을 받을 때 약간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마. 아는 척해.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제가 고민한 거 똑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채팅방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시고요. 답변이 없으시니까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쓰시는 게 불편하시면은 손을 들고 말씀하시면은 관련돼서 답변해 드리는 것들 뭐 저나 아니면 담당하신 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동영상을 제작하실 때 바로바로 이게 작동도 가능한 게 있는데 어떤 거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음고를 기다린다거나 섞은 다음에 화학장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걸 찍고요. 그리고 뒤에 걸 찍고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 뒤에 거 앞에다가 이제 15분 경과 이런 식으로 편집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네네. 네네네.
예, 15분 동안은 이제 어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그리고 영상을 찍어 드리면은 영상을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 동영상은 60분 전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활동 영상은 길게는 15분에서 10분 정도 기준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개별적인 속도 차가 좀 있어서 어디는 좀 빨리 하시고요. 어디는 좀 늦게 하셔가지고 그거는 감안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 대체로 평소에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요. 키트는 기존 판매 키트 제품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도 기존 거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기존 거를 사셔가지고 1인 키트로 소분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갖고 있는 레이저 커터를 갖고 거기서 키트를 제작해서 그것들을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사 하나하고 연결해서요. 과학사에서 키트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했고 저희는 그 과학사 쪽에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추후에 지출을 할 때 어디로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한 번만 찍으면 계속 활용되는 걸까요? 매번 실시간 온라인 송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영상은 한 번만 촬영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그 일부 공개 그 제한을 걸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어요. 원래는 영상을 그대로 학교에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그 각 반에 배포해드리는 것도 문제고 애들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진로센터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를 올려놓고 일부 공개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있어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진행될 때만 그 링크를 공개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걸 진행할 때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ICT 관련돼서는 사실 컴퓨터 환경이랑 인터넷 환경이 돼야 진행이 돼서 그 저희도 스마트 시티랑 할 때도 그때도 ICT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학교 환경에서 애들이 교실 환경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5개 반이 한꺼번에 진행하면은 이제 컴퓨터실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것을 진행하면은 그게 다 진행이 되시는데 가정이 아닌 학교 세팅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한 반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스마트 시티에는 범용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 환경이 안 되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혹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진행이 됐던 건으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네네. 일단 전에 진행됐을 때는 그 영상 체험 키트는 체험 기관에서 이제 학교로 보내게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교사분하고 같이 그 기관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이 저희 쪽으로 모아주셨고요.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링크를 각 학교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학교 수업이 진행될 때 학교 세팅에서는 이게 전체를 학교의 임장 교사분이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진로부장님이 한 분씩 계신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진로 체험의 날이다. 10개 교실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과 키트를 전달 드리고 자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죠. 이 영상 틀고요. 요 영상 틀고요. 요거 애들 하게 하고 요 설문하게 해.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거는 학교 세팅에서는 임장교사,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갔을 때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같은데 링크를 올려주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계속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느린 아이들은 2시간짜리인데요. 뭐 4시간에 걸쳐서 밤늦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온라인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은 진로센터 지금 같은 경우는 진로센터 그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시키는데요. 이거를 일부 공개로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 그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내려줘. 그럼 저희가 비공개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없애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 영상의 활용 그 기간이나 활용 범위나 활용 방식에 대해서 좀 그 컨트롤 필요하시면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주시고 그냥 저희가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들과 협의한 결과 저희 진로센터의 플랫폼에 올리고 일부 공개로 링크를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링크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시기에만 일부 공개로 돌리고 그 후에는 비공개로 돌리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건 쌍방향 형태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그게 그 수용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걸 못 하시는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양형 진로체험 패키지의 가장 모토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전달드리는 내용이고요. 확실히 활동들을 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쌍방향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얼굴 보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핸드폰으로 줌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리모트 미팅으로 들어오신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학교 교실에서도 일괄적으로 네 반이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줌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명이 뜨겠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그 라이브 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못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단순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고 전달하기 편한 방식으로 현재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고양이 진로체험 패키지를 통해서 학교하고 비대면에 어떻게 연을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은 안내하시면서 좀 더 많은 경험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키트 활용 유튜브 동영상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올려주신 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활용을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거에 적합한 영상과 키트라고 한다면은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관에서 근데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잘 검토를 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안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고양이용 진로체험 패키지의 목적이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주제로 학교를 지원하는 건이라서 그게 선택지를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한 건만 일단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학교로 소개해드리는 자료 할 때도 그 컨설팅을 받은 것만 포함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연결됐을 때는 이제 뭐 광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또 사용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서 뭐냐면 영상에다가 카탈로그를 싣는다. 이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영상 만들 때 그거는 저희들이 보스 안에 편집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번에는 우리 기관과 학교가 만나는 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학교 사정은 부장님 잠깐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예, 학교 사정을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진로 부장님 모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패드가 모든 아이들한테 공급되어져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뭔가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는 있죠, 충분히.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은 갖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스마트 패드를 전제로 해서 뭔가 그 키트를 만드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고요. 예, 스마트폰은 가능한데 뭔가 이 아이패드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전제가 아이패드가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 네, 네. 네. 예, 더해서요, 그 학교 교실이 와이파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와이파이를 지원할 수 있는 뭐 동그리 같은 것들을 아예 들여서 이거 꽂아서 해 이런 식으로 전달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꽂으신 다음에 어디를 누르시고요, 어떻게 키신 다음에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그 랜선을 꽂아서 쓸 경우에 와이파이를 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학교는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데스크탑을 쓰는 경우도 랜선 들어온 거를 동그리를 꽂아서 이제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다면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가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쓰고 있고요. 근데 가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을 내시는 부모님들이 그 투지폰을 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제한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 환경이다를 고려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키트를 개발하고 금액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키트가 그걸로 완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꽃박람회 키트를 마련을 했을 때 10,000원 안으로 이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자재들이 다 들어갔는데 핀셋과 목공풀이 이제 빠지는 거죠, 아예.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근데 이번에 1학기 때 진행이 될 때는 제가 4개, 5개 중에 4개가 완료가 됐으니까 4개를 균등하게 넣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900케이스씩 다 넣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선택권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부자재를 더 구매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키트를 만들어 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1인 키트를 열어서 그걸로 다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신에 한 반만 가능하겠죠? 예. 한 20개 정도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충되는 정도니까요. 좀 많은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활용성에서는 훨씬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네. 네네. 일단 제작 기간이 뒤로 가서 그게 좀 지연되는 경우에는 앞쪽에 일정을 주신 학교를 빼고 뒤에 일정부터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된 것들은 먼저 하시려고 하는 데서 선택을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 뒤에 일정인 경우에는 충분히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예시로 그 전에 있을 때 동국대학교가 키트는 완료가 되는데 영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두 학교를 건너뛰고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린 스케줄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름다운 스케줄이고요.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변동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예상 못한 상황인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충분히 일정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트하고 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한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할 때 영상을 찍는 장비나 환경이나 그리고 그 제작 프로그램까지 지원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모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키트를 만들어내실 때 어떤 시범작품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마련해드리지 못하고 저희는 학교로 이걸 전달해 드릴 때 각 키트당 10,000원씩 책정해가지고 그거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 부장님들이 이제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학교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신 거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차별성이 있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정이 아예 안 되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셨을 때는 이제 학교들이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이미 좀 검증이 된 거야. 이 프로그램은 검증이 안 됐어. 그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후기가 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경쟁력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픈 채팅방 확인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도 모여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행사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자리로 연락을 주시면 웬만하면 다른 분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자리에 많이 없어가지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